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인력학 제1법칙의 응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력학 제1법칙.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죠. 자, 여기서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요거는 U의 파이널 빼기 U의 이니셜이고 U 값은 자, 요 경우는 단원자 분자만 일단 봅시다. 자, 요거는 2분의 3 라지 NKT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델타 W는 자, P와 V의 관계식 그 상황에서 주어진다 그랬죠. 요거를 적분한 값이다.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이게 이제 걔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이죠. 그래서 델타 U하고 델타 W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델타 Q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응용으로서 여러 가지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열역학에서의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들은 P, TV 세 개인데 이 중에 두 개만 독립이죠. 그래서 독립인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개를 고르면 되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는 PV를 선택한다. P하고 V를 선택한다. 그리고 P가 세로고 V 가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 V축을 이렇게 이건 사실 가로 세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1이란 걸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게 편합니다. 생각하기가. 자, 참고로 V는 네거티브가 없고 압력도 네거티브가 없죠. 그래서 포지티브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요 이제 이 사분면 P축, V축 여기에 네거티브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상태들이 주어지는 거죠. 이 상태 말하자면 이게 상태 공간이죠. 이게 점들 하나하나가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들로 이루어진 공간이 여기 이제 과정이 주어진단 말이죠. 초기 상태는 여기, 마지막 상태는 저기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과정이죠. 이건 뭐 과정이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방향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는 것 그때 이제 주어지겠죠. 이 과정이 주어지면 물론 과정을 어떻게 정확히 찍느냐는 거는 이거는 상황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봐서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 잠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개를 놓고 이거를 쭉 변화시키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여기에 이제 이게 개가 이상기체 개가 있습니다. 이상기체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밑에서 이제 이렇게 불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뗍니다. 불. 그럼 열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열이. 그럼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과정을 봅시다. 얘가 이제 어느 정도로 쭉 높였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 해당되는 거는 이 과정 순간순간은 불행하게도 상태가 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상기체가 안에 있습니다만은 열을 가하면 이 내부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이 온도가 위치의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도 분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내부는 온도 분포가 일어나가지고 이 개의 온도가 얼마냐 물으면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온도가 주어져야 압력도 주어지고 부피는 뭐 주어졌다고 볼 수 있죠. 부피는 뭐 순간순간 주어질 테니까. 근데 압력이 주어지느냐 또는 온도가 주어지느냐, 그 온도도 분포되듯이 마찬가지로 이거로부터 압력도 내부에 말이지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데 압력의 기체가 낮은 데 압력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체로 된 데다가 이 열을 가하면은 안에 이제 막 그 바람, 말하자면 이제 공기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압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도 알 수 없고 온도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런 복잡한 과정, 이거는 이 온도하고 압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는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비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상태 변수들은 이 평형 상태들만 다룹니다. 만 다룬다.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이 개를 대표하는 온도가 딱 하나밖에 존재 안 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압력도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부피는 뭐 겉으로 딱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상태를, 이 상태 공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태 공간, 즉 PV 다이어그램에 점을 찍을 때는 그거는 평형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평형 상태만 다룹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런 거는 말하자면 이거는 과격한 변화예요. 과격한 변화. 이런 것도 물론 뭐 실험할 수는 있죠. 현실은 사실 대부분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루는 이 과정이라는 거는 과격한 변화 과정이 아니고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일어나도록, 온도가 증가되더라도 갑자기 불을 떼 가지고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덜 뜨겁고 이런 식으로 온도가 막 분포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약간 상승시켜 가지고 그게 쫙 퍼지도록, 그래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룬다는 거를 일단, 그래서 이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지는 않죠. 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평형을 이루면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과정은 이거는 과격한 변화 과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안 다룹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이제 대상으로 놓고 연구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건 다루지 않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되,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되 아주 점진적으로 변해가지고 순간순간적으로는 전체가 똑같은 온도가 되도록 변하는 거를 정적인, 하지만 변하니까 준정적이라고 그러는데, 준정적 변화 과정만 다룬다. 뭐 과정이나 변화는 같은 말이죠. 준정적. 그래서 이건 뭐냐? 순간순간 개의 온도, 압력이, 부피는 뭐 주어질 테니까 주어지는 이런 걸 다룹니다. 그 이제 생각을 할 때, 변화를 줄 때 그냥 불을 뗀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 개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벽이고 여기 이제 가변벽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열원을 갖다 대는 거예요. T란 열원을 접촉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이동도 가능하죠. 이동도 아주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 접촉할 때 온도를, 이 열원이 여러 개 있단 말이죠. 여러 개의 열원, 여러 종류, 각 온도마다 다 있어요. 아주 점진적으로. 그래서 개하고 이제 개 온도하고 요 열원 온도하고 같이 주어졌는데 조금 더 높은 거를 또 접촉시킵니다. 그러면 개 온도도 조금 더 올라가죠. 또 조금 더 높은 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접촉시켜 가지고 개 온도가 유지되도록, 그래서 준정적으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열원이 T가 있고 T1 있고, 또 이제 요 밑에 또 이제 더 뜨거운 게 있겠죠. T1, T2 이렇게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만약에 온도가 다른 두 개가 접촉이 되면은 열원 온도하고 개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제 흘러 들어가죠.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급격한 이 과격한 변화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열원하고 계 온도 차가 아주 미미하게 나도록만 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조금씩 변한다는 얘기죠. 순간순간으로 정의되도록 온도가 그런 과정을 다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열 가하면 된다, 온도 올리려면 그냥 불을 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사실 그렇게 쓰죠. 온도 높이는 방법 뭡니까? 바로 불 떼는 거죠. 하지만 열역학의 이 과정을 얘기할 때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이 정의되도록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별명이 없더라도 그런 걸 다룹니다. 자, 이제 우리의 대상은 이제 바로 당론자 분자입니다.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기체입니다. 수는 라지 n개입니다. 수는 딱 주어져 있어요. 이 수를 갖다가 라지 n개 이래도 되고 또는 스몰 n 몰이다. 그래서 라지 n을 갖다가 이 na로 나눈 값을 스몰 n으로 써주면은 뭐 스몰 n 몰, 몰수로 써도 되겠죠. n이 고정된 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가 내부의 온도가 뭐냐, 압력이 뭐냐, 그다음 부피는 이제 마찬가지. 부피는 오른쪽의 벽의 위치에 있어 주어지죠. 자, 이 세 개가 이제 변수란 말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PV를 독립 변수로 선택하고, 그리고 상태 공간은 이렇게 V축과 P축 사이에 점 하나 찍으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 PV가 주어지면 T는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과정 중에 지난번에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자, 과정들 이제 응용입니다. 과정들, 여러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이 지난번에 소개한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압력을 고정한 상태입니다. 압력, P 압력이죠. 이게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된다는 얘기는 불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값을 갖다가 P0로 씁시다. P 이꼬르 P0. 보통 이제 초기의 값을 제로로 쓰는데, 참고로 대기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P0, 이 압력이 뭐가 될지는 명시를 안 한 상태죠. 이 고정됐단 말이죠. 그럼 P가 고정되면은 이제 남은 거는 T하고 V만 이제 남았는데, V도 고정돼 버리면 T 고정돼 버리죠. 그래서 P가 고정되니까 이제 V 값이 변한단 말이에요. V는 이제 변한다, 가변적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T는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만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P가 주어지고 V가 주어지는데, 이제 V가 가변적인데, 참고로 이제 V 이니셜에서 출발해가지고 V 파이널로 변하는 요 과정이 이제 우리 대상이다 봅시다. 그럼 P는 P0로 고정이 돼 있고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V 값이 이제 이니셜이 여기에 V 이니셜이고, 파이널은 여기로 줍시다. 물론 뭐 차례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시작점이죠. 여기 끝점이고, 근데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과정도 이제 설명이 돼 있죠. 바로 등압 과정이다. 그러니까 P가 일정하니까 P는 안 변하는 이 과정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정. 이거를 앞으로 등압 과정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등압 과정에 P, V 이니셜, V 파이널 주어져 있죠. 그리고 분자의 수도 주어져 있고, 단원자 분자라는 건 명시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다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1. 자, 초기 상태에서의
변수들의 값이 얼마냐? 변수는 세 개라 그랬죠? v 값 이니셜, 그 다음에 p 값 이니셜, t 값 이니셜. 이게 뭐냐 물은 거예요. 자, v는 vi로 주어졌으니까 그냥 주어진 값을 그대로 쓰면 되죠. pi는 뭐라 그랬습니까? 압력도 주어졌죠. p0로 주어졌다. 주어진 거란 말이죠. 요건 주어진 값입니다. 동그라미 친 거는. 그럼 ti는 뭐냐? ti는 여기 문제에 없지 않습니까? ti 쓰면 안 되죠, 이때는. 그래서 ti를 갖다가 주어진 vi와 p0로 써야 된다. 자, 이거는 pv는 nrt다. 그래서 nr분의 pv 써주면 되는데 pi, vi 써주면 되는데 pi 값은 p0고 vi 값은 vi죠. 이거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고 뭐 nr 써도 되고 large nk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 1에 대해서는 답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질문 2로 들어갑시다. 자, 초기 상태에서 변수들의 값이 주어지고, 그럼 말기 상태에서 변수들의 값은 v 대신에 v 파이널만 써주면 되겠죠. ti 대신에 t 파이널 값은 p0 v 파이널 써주면 되니까 이거 뭐 쉬운 문제니까 안 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초기 상태에서의 에너지 값이 얼마냐? 내부 에너지, 뭐 내부만 안 쓰더라도 내부 에너지입니다. 개의 에너지 값은 얼마냐? 자, 이거는 공식이 있었죠. U 이꼬르 2분의 3 large NKT 해도 되고 small NRT 해도 됩니다. 상관없다 그랬죠. 자, 초기니까 U와 이니셜을 써주면 되죠. 근데 N, small n과 large L은 주어진 값이니까 TI만 명시하면 되는데 TI는 이미 계산해 놨죠. 대입하면은 2분의 3에 NR 캔슬되어 없어지고 P0 VI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자, 질문 3. 자, 말기 상태에서 에너지, 내부 에너지 값은 얼마냐? 이거 U의 파이널 묻는 거죠. 이거는 2분의 3에 NR, T의 파이널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 T 파이널은 아까 VI를 여기 동그라미 칠까요? 이 동그라미 친 요 VI를 V 파이널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3 곱하기 NR에다가 여기에 TF 대신에 NR분의 P0 V 파이널 써주면 되고요. V 파이널 주어졌죠. 저 대입하면 NR은 상수대가 없어지죠. 2분의 3 P0 V 파이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4. 네 번째 질문은 자, 초기에서 말기까지 가는 이 과정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 자, U가 얼마냐 이거 물은 거예요. 자, 델타 U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U의 변화량이니까 U 파이널 빼기 U 이니셜 하면 되죠. U 파이널은 2분의 3 P0 V 파이널이고 U 이니셜은 2분의 3 P0 V 이니셜이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이대로 나눠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감출해 주는 게 더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5로 들어갑시다. 자, 질문은 이 과정에 외부에 하여진 일의 양이 얼마냐? 외부에 하여진 일의 양이 얼마냐? 델타 W가 얼마냐? 이건 물은 거죠. 자, 델타 W는 기억납니까? 인테그럴 초기에서 말기까지 P의 dV를 해주면 된다. 자, 이 그래프에 나와 있죠.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 동그라미 친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의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의 요 넓이가 바로 일의 양이라 그랬죠. 뭐 넓이를 써도 되고 아니면 계산 직접 해도 상관없습니다. P는 P0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의 변화하니까 바로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 하면 이게 답이죠. 여기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할 때가 왔죠. 자, 이제 질문 6. 여섯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 걔가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열의 양은 얼마냐? 열의 양은 얼마냐? 물었단 말이죠. 즉 델타 Q는 얼마냐? 물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자, 이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이제 풀이로 들어가서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합니다. 연력학 제일법칙을 이용하면은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라 그랬거든요. 근데 델타 Q를 직접 계산할 수 없지만 델타 U하고 델타 W를 더하면 나온다는 건 제일법칙으로부터 알고 있으니까 델타 U 계산하고 델타 W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돼 있죠. 자, 델타 U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 나온 요거죠. 요거는 2분의 3 P0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이고 델타 W는 요거죠. P0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이죠. 따라서 델타 Q는 두 개를 대주면 되죠. 두 개를 대주면은 요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은 공통이니까 2분의 3 P0 더하기 P0 괄로 연고 닫고 그 다음에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이다.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5 P0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걔가 흡수한 열의 양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연력학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룬 거는 등압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볼까요? 등적 과정을 하는 겁니다. 등적 과정. 이거는 뭐냐?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V가 V0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부피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기체 내부에 이 부피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기는 오른쪽 벽 가변 벽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피는 안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V가 V0로 고정되고요. 자, P는 P 이니셜에서 쭉 늘어서 P 파이널까지 갔다 가정합시다. 자, 이게 이제 주어진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이제 과정을 직접 줬죠, 그냥. 이 상황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압력은 변하고 부피는 고정됐다 했으니까 부피 고정된 건 이 그래프 이거밖에 없죠. 여기 이제 V축이고 여기 P축이죠. 여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정이고 여기 이제 시작이고 이니셜이고 여기 이제 파이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가는 요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생략해 가지고 델타 Q를 구하라.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가는 과정에 델타 Q가 얼마냐? 이게 이제 바로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 아까는 쭉 질문을 쪼갰는데 어차피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델타 U도 계산해야 되고 델타 W도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근데 델타 W는 이거 계산이 쉽죠. 왜 그렇습니까? V가 고정이 되면은 이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외부에 힘만 줬지. 외부에 가는 거는 오른쪽 벽을 통해서 가는데 힘만 줬지. 이 벽이 이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V가 고정되는 경우에는 요때는 요 경우 요 보면 V가 고정됐다는 이거로부터 델타 W는 0이라는 게 검세 나옵니다. 델타 U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델타 U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 델타 U는 뭐냐? 이거는 U의 파이널 빼기 U의 이니셜인데, 자, 지금 우리 대상이 단원자 분자라 그랬죠. 근데 U는 뭐라 그랬습니까? 2분의 3 스몰 n r t인데 U 파이널은 T 파이널이고 U 이니셜은 2분의 3 n r t 이니셜이죠. 근데 T 파이널 T 이니셜은 주어진 값이 없지 않습니까? 요 주어진 건 요거죠.
요 세 개가 주어진 거죠. 요건 주어진 겁니다. 동그라미 친 P 이니셜, P 파이널은 주어지고 V가 고정됐다 했으니까 V0도 주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T 파이널, T 이니셜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이꼬르 2분의 3 곱하기 PV는 nRT니까 nRTF는 PF의 VF하고 똑같고 요거는 2분의 3 P 이니셜, V 이니셜이죠. PV는 nRT니까. 근데 P 파이널은 주어지고 P 이니셜은 주어지고 V 파이널, V 이니셜은 V0죠. 그래서 2분의 3 P 파이널 V0 2분의 3 P 이니셜 V0 이건 다 주어진 값들이죠. 따라서 델타 U 값은 쉽게 나오는 거죠.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면은 2분의 3 V0는 공통인수고요. P 파이널 빼기 P 이니셜 V0다 해서 델타 U를 계산했죠. 델타 W는 0이죠. 따라서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에서 요거는 0이고요. 델타 U는 방금 계산했죠. 2분의 3 괄호 열고 P 파이널 빼기 P 이니셜 V0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압 과정하고 등적 과정은 쉽게 해결됐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물론 뭐 과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PVT 중에 이제 세 개 중에 하나가 고정되는 과정. 참고로 두 개가 고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 고정되면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고정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태 방정식 때문에. PV 이꼬르 nRT라는 공식이 있는데 PV가 고정되면은 T도 고정되죠. PT가 고정되면 V가 고정되고 TV가 고정되면 P가 고정되고.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 고정되면 다 고정되니까 그거는 뭐 변화가 없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은 하나가 이제 고정되는 경우는 뭐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압력이 고정되는 거, 부피 고정되는 거, 나머지 남은 게 이제 등원 과정이죠. 그래서 등원 과정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요 이제 과정 중에서 등압과 등적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연력학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연력학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흡수한 열도 계산할 수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온도의 변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